네, 오늘의 마지막 표제어는요. 위기의 프로농구입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십니다. 장다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프로그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이거 참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 하세요? 그 연예인들 또는 뭐 스포츠 선수들, 스타들의 그 리스크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언을 해주고 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수단을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병진 씨랑 명함 하나만 좀 일단. 예, 방송 끝나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반갑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자, 어떻게 보면 스포츠 대백과에서는 이 본격적인 프로 농구 이야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예. 이게 사실 좀 농구 팬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네, 프로농구가 예년보다 이른 9월 10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시즌 개막을 하는데 전창진 감독의 승부 조작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형직 프로농구 선수 10여 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아니면 경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몇몇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배당금을 직접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그 스포츠 선수 또 지도자 등은 이런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서 몇 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사설 스포츠 토토, 뭐 불법 스포츠 도박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적법한 스포츠 토토라 하더라도 그 도박에 배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경기를 뛰는 선수가 그 스포츠 도박에 배팅을 하게 되면 스포츠 공정을 해야 할 심지어는 스포츠 그 경기의 조작의 가능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적법한 스포츠 토토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승부 조작과 같은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스포츠 단체 내부적으로 영구 제명과 같은 또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좀 전 아쉬운 게요. 이름이 먼저 거론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 분명히 한창 시즌 준비 중인 선수들에게 아직 혐의가 입증 안 된 상태에서 실명이 먼저 보도가 되고 또 경찰 입에서 거론이 되면서 리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실 지금 때면은 시즌 프리뷰를 하러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다들 도박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고 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서 자꾸 불려다니다 보니까 선수들끼리도 사실 이렇게 누가 제보했지, 누가 날 찔렀지, 뭐 그런 식으로 의심받아요. 이 팀워크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혐의에 거론된 선수들은 일단 2, 3년 전에 대학 시절에도 혐의를 배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상무 시절에도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최소 뭐 누적 금액이 뭐 억대까지 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밝혀지면서 팬들도 시즌을 기다리던 팬들도 약간 실망감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농구계, 스포츠계 또 요 많은 팬들이 염려스러워하는 것은 단순한 스포츠 도박 배팅에 더 나아가서 이런 승부 조작에 과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더 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까 그래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그런 승부 조작과 같은 만약에 그 혐의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해당 선수들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요. 농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도 무너지게 되겠죠. 뭐 KBL 입장도 굉장히 심각하고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이번 시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 KBL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심스럽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혐의 선상에 수사 선상에 오른 선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자격정지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잠깐만요. 근데 사실 여기 뭐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직 조사 중이고 확실하지 않지만 물론 혐의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이게 언론에 그 명단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은 기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취재에 욕심이 좀 과하다 보니까 경찰이 그 정보를 준 거를 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좀 유감스러운 입장이 사회부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거든요. 체육부였다면은 아마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좀 신중하게 기다렸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농구와는 좀 관계가 없는 사회부다 보니까 좀 먼저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한 농구 전문 기자들은 약간 조금 아쉽다.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니냐. 뭐 기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대범 기자께서는 그런 기사 안 쓰셨습니까? 저는 좀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기자님한테 그런 소식이 딱 왔어요. 네, 지금 송 기자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씁니까 안 씁니까? 저는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이거를 구단에 좀 알려주겠죠. 구단에 알려서 좀 조사를 해보고 확인 절차를 거치고. 확인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게 문제가 지금 뭐 아직 뭐 사실로 밝혀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유독 그 농구계가 이런 사건에 좀 많이 연루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사건이 터진 건 2005년 동부의 양경민 선수가 스포츠 토토를 대리 구매를 지시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벌금 100만 원에 36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그렇죠. 결국 이제 은퇴 수순을 밟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2013년, 제가 이 말 하기도 좀 그런 게 뭐냐면, 저도 농구 대잔치 세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도 팬이었는데. 이 동부의 감독, 이제 강동희 감독이 당시에, 불법 스포츠 토토 브로커들로부터 4,700만 원을 받고, 감독이 직접 승부 조작에 관여를 하면서 KBL 영구 제명, 그리고 징역 10월, 그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뭐 좀 농구 대잔치, 뭐 전보 시리즈 뭐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강동희 선수라는 그 선수의 선수. 위치나 맞아요. 우리 저 마음속에 있는 이 자리가 이게 보통 남다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강동희 선수가. 그렇죠.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고 또 게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 시즌에는 동부가 갖가지 기록을 세우면서 정규리그 우승까지 맞아요.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선수들이라면은 직접 경기에 뛰니까 어떻게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감독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근데 농구 같은 경우가 감독의 권한이 가장 큰 스포츠죠. 사실 주전 선수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타임아웃이든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결과에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의 권한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 때문에 아마도 많은 오해를 사고 또 그런 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뭐 충격적인 일도 참 많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경이죠. 네. 전창진 전 감독의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혐의가 수사 결과 일단 수사 기관의 발표이지만 혐의가 인정됐다고 알려졌고 더구나 그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동희 전 감독의 그런 불법 스포츠 도박 그런 범죄 행위의 어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이 더 큰 이제 충격이고요. 지금 이 전창진 감독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경은 감독의 이름도 같이 거론이 되면서 이 검색창에서 농구를 치면은 연관 검색어로 승부 조작, 불법 도박, 감독 도박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 뜬 걸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농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프로농구 이미지가 많이 땅에 떨어졌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자님 지금 누적 베팅 금액 받은 것들 보면은 뭐 수십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은 선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프로 선수들은 연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십만 원의 배당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들의 그 배경을 보면은 다들 이제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학연 지연이 좀 얽혀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다 대학생 때 했던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때야 뭐 일단 연봉을 받기 전이고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을 때고 또 누군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죄의식 없이 배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무인데요. 이 상무에서 아무래도 상무 역시 선수들끼리 내부만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과 정보가 오가기 시작하고 또 시간도 남다 보니까 또 결정적으로 이 프로에서와는 달리 연봉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좀 빠지기 쉽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무 쪽에 계신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로는 오히려 이제 상무가 군 부대의 이제 일종이죠. 하지만 선수단 관리, 선수에 대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입대 전
구단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감독보다는 좀 더 느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병진 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 제기, 뭐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도박을 하는 이유, 그거는 이 도박의 본질을 이해하면 알 수 있거든요. 뭐냐면 본질. 도박은 바로 인간의 본성, 본능인 사행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많고 적고 그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님은 언제부터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도박에 상당히 아주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의 도자도 보면 근데 도저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프로 선수들이 상무에 가면은 구단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품위 유지비 뭐 그런 차원에서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로는 이제 억대 연봉을 받던 선수들이 성이 안 찰 수도 있겠죠. 또 도박이라는 본성도 있겠고 또 누구보다 농구를 잘 아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맞추기 쉽잖아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유혹이 좀 빠지는 것 같고 다른 예로는 이 대학생 때는 같이 동기로 출발했지만 이 프로에 가면은 어떤 선수는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어떤 선수는 연봉이 4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인데 좋은 차 사고 잘 나가고 그런 거 보면 좀 부러워서 어떻게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유혹에 빠진다. 그런 얘기도 좀 제보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종목의 특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농구라는 종목이 또 도박이 좀 쉬운 그런 종목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배팅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농구가 어떻게 보면 잘 맞는, 좀 어폐가 있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과 잘 맞는 경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텀이 좀 많이 있죠. 농구는. 4쿼터이고, 중간중간에 텀이 있고, 중간중간에 또 작전 타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배팅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내기도 쉽고요. 농구는 또 이게 점수, 많은 득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업다운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박의 어떤 우연성, 그런 것이 이 농구하고 잘 맞는 게 되는 거죠. 합법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승패만 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제가 예전에 컬럼 때문에 한번 접속해서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컬럼 때문에 말씀 잘하시는데요. 한정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모든 컨디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3점 슛을 넣느냐 마느냐, 득점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 심지어는 작정을 만들면 이 선수가 물을 마시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느냐 마느냐도 이 점주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 아니라 이제 사행심이 좀 강한 분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너무 재밌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내내 배팅이 이루어지고 모든 조건에. 또 적중이 되면 또 짜릿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농구가 괜찮네요. 그러고. 개인적으로 도박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악이용을 하려면 농구가 사실 그게 되게 괜찮은 종목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은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는 인원이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야구는 9명. 근데 농구 5명인데 브로커가 맘만 먹고 에이스 선수 한두 명만 좀 포섭을 해도 5명 중에 예를 들어 선수 한둘만 딱 데리고 와서 이거 이렇게 좀 승부 조작 가담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너무나도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구가 더 쉽지 않나. 사실 농구가 판이 되게 좁아요. 선수들도 선수도 얇고요. 대부분이 다 초, 중, 고, 대학을 같이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선수들끼리도 그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장단점도 분석이 쉽고 또 대부분이 또 연습 경기 해봤자 다 같은 얼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뛰지 않아도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이 팀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쉽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도 가담하기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놀이 같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도 많이 걸렸었다는 선수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 데뷔하기 전에 이미 한번 걸려가지고 반성문을 쓰고 나온 선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 얘기를 좀 제보를 들어보면은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냥 잘 맞추니까 심심풀이로 용돈 삼아서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네요. 잘못을 모르는 그게. 그러한 어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선수들의 어떤 의식이 어떤 낮고 가치관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선수들이 자라온 그 학교 스포츠의 어떤 환경, 문화도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승부 단합,
일부러 져주기 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에 접한 선수들이 과연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 심지어는 승부 조작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뭐 이렇게 파문이 계속 되니까요. 팬들은 뭐 이제 분노하다가 넘어서 배신감도 느끼면서 시즌 미루자. 팬들의 지금 네.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지금 남아있는 팬들은요, 선수들이 평생 모셔야 될 팬들이에요. 지금 프로농구 인기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네. 또 경기력도 떨어졌지만 한결같이 경기장을 찾아오는 팬들이 네.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 보면 가끔 제가 미안해질 때가 있는 게 저렇게 형편없는 경기라고 보이는데도 돈을 주고 와서 보는 팬들이 있는데 도대체 선수들은 뭐 하고 있냐. 이제 이게 그 남은 팬들마저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실망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즌 접어야 된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KBL은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지난 시즌까지 좀 실패하거나 흥행 실패를 좀 거울 삼아서 새로운 제도를 좀 많이 도입했거든요. 외국 선수 제도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다 준비를 참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쟁이 땅 터져버리니까 미디어 데이를 하나 잡는 것도 일정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뭘 하나 행사를 하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농구계 전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이 제일 중요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6월 말경에 전창진 전 감독의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네. KBL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몇 가지 제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윤리 강령을 제정하겠다. 뭐 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제도를 발표를 했는데 냉정히 보면 이런 제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그 대처 방안이거든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KBL 자체 내에 이러한 경기의 그 이상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조직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은 감독들은 다음 시즌 일정이 빡빡하니까 다음 경기를 대비해서 주전들을 좀 일찌감치 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팬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게 다르죠, 당연히. 프로라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로 그 팀의 다른 팬들은 쉬게 해줘야지. 쉬게 해줘야 다음 경기도 주전이 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실제로 NBA에서도 이것 갖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감독이 실제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아마 일부분은 영원한 그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팬들이 봤을 때 그런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아이 그 까짓 거 스포츠 토토 아예 해체해버리지. 고심 끝에 해체.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많이 같은데. 듣단 말이군요.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합법 스포츠 토토의 규모가 한 3조 정도라고 하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은 7조에서 31조라고 해요. 31조요? 7조에서 최대 31조까지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폐지해버리면은 이 3조 시장이 전부 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토토에서 나온 수익금이 지금 프로농구 연맹이라든지 협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막대한 수익원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데 그 돈이 또 스포츠 토토의 기금으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없앤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반대로 스포츠 토토 쪽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이 사행성 배팅들이 하듯이 좀 더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서 좀 흥미거리를 늘려주고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이 지금 자신들의 직장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농구가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했는지 매일 말로만 위기하지만 이젠 진짜 위기거든요. 네. 이제 팬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은 경기장 자체를 찾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직장, 가장 잘하는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우리 좀 종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대만의 프로야구도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인기가 좋았고 뭐 11개 팀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얘네도 이게 이제 승부 조작 사건이 하나둘씩 터지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수차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4팀 정도 남고 뭐 거의 이게 뭐 인기도 떨어지고 팬들도 돌아섰고 사실 우리 저 KBL도 그렇고 선수들이 죄의식을 좀 느끼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프로농구가 출범한 지 벌써 올해로 19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인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요거 잘 이겨내면은 더 튼튼하고 아주 뿌리 깊은 프로농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쪼록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믿고 볼 수 있는 농구 리그가 됐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 대백과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